MBC 노조 기자회견문.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MBC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년간 MBC는 전례 없는 불공정 보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안으로는 극심한 차별과 인권 탄압이 저질러졌습니다. 언론노조 출신인 전임과 전전임 사장이 모두 부당노동 행위로 기소됐지만 MBC 상황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많은 MBC 직원들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박문진 이사들의 교체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구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구 박문진 이사 3명이 이미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자리에 계속 있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는데 오늘 그 심리가 열립니다. 모든 자리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게 상식입니다. 박문진도 당연히 그러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며 이를 피하려 해도 궤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궤변을 밀어붙이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구 박문진 이사 측이 깜짝 놀랄 방대한 소송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가 이에 맞서 답변서를 냈더니 누군가 빼돌려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공작 냄새가 물씬 납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해당 답변서를 가지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방통위 관계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었는데 최민희 의원이 사실상 판사처럼 재판을 한 것입니다. 추궁은 모욕적이었고 반론은 묵살됐습니다. 그렇게 얻은 진술을 오늘 가처분 심리에 증거라며 내놓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구 박문진 이사들은 방통위원이 2명에 불과하며 급하게 박문진 이사들을 선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몰아간 게 민주당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국회 추천을 미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더니 탄핵으로 아예 마비시켰습니다.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마비되고 나라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알량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언론노조 MBC 본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MBC를 장악하고 누린 7년간의 열매가 너무 달콤했나 봅니다. 그러니 방송사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고 그 전에 임기 끝난 구 박문진 이사들을 방패처럼 앞에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MBC 내 켜크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방송을 회복하려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항이 거셀수록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합니다. 2024년 8월 19일 MC 노동조합 8월 18일 날 발표된 MBC 노조 성명입니다. 법원은 청문회 사이비 재판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8월 1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장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서류 하나를 들어보였다. 최민희, 이게 방통위 답변서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이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약 2주 넘는 기간 동안 서류 심사 과로하고 취업 정리 작업 등 과정을 거쳐 박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맞습니까? 김태규, 제가 그 답변서를 못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조성원 처장, 그 방통위 사무처장 직원인데 답해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2주 동안 심사했어요. 맞습니까? 조성원, 저도 답변서를 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방통위가 법원에 낸 서류였습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반대측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져서 최민희 위원장 손에 들어갔습니다. 최 위원장 그 서류를 가지고 마치 본인이 판사가 되는 듯 재판 관련자들을 신문했습니다.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최민희, 이게 방통위가 작성한 거예요. 방통위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런데 어쨌든 이 안에 있습니다. 약 2주 넘는 동안 서류 심사를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 7월 31일 날 방통위 오셨죠. 김태규, 예. 최민희, 그 이전에 2주 동안 위원이 없었어요. 누가 심의한 거예요? 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김태규, 아마 기술적인 부분만 진행을 한 걸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민희, 아닙니다. 취합 정리입니다. 자, 서류의 취합 정리는 직원들이 하면 되지. 방통위원 심의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한쪽의 방어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상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최민희는 세 사람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모욕하며 몰아붙였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답변은 중간에 끊어버렸고 그렇게 얻어진 진술들을 법원에 정결하며 들이밀 것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전봉준 아버지 곤장 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전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루는 근대화가 이렇게 뒷걸음쳐도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헌법 27조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증인들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에 의해 사이비 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 103조는 또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재판 서류를 유출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는 이러한 반헌법적 작태를 직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기 바랍니다. 일종의 정치 공작에 의해 재판이 좌우된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삼권 분립 인권은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18일 노동조합 제3노조입니다. 이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성명입니다. 지난 17일 날 저희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이었고요. 반인권 청문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성명이었습니다. 그날 자정이 훌쩍 넘긴 상황까지 청문회가 계속됐죠. 새벽 2시 반까지 지속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당연히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면서 벌써 그분도 눈이 반쯤 감겨져 가는 그런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날 을지 연습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계속 반복됐죠. 지난 8월 14일부터 15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면,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런 호소를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힘들다. 지금 새벽 벌써 2시 15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하라는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었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또 얘기를 하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민주당 의원에게 새로 질문 시간 5분을 부여했습니다. 고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문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 무엇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서 신문함 이런 것입니다. 그날 김태규 부위원장이 당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고문이었습니다. 본인이 느낀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니까 그 정도 감내해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바뀌어도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방통위의 직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직원 한 분이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형사고발까지 됐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당시에도 보셨겠지만 너무 어이없는 일방적인 진행이었었죠. 형사고발, 여당의 입장이라든가 반발은 무의미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죄 지은 사람 신문하듯이 공무원들을 몰아세웠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궁박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한 진술이 얼마나 임의성이 있을까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문회를 연 목적은 우리는 자명하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참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제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역시 이 제목을 선택하는데도 여당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이미 자기들 멋대로 불법적이다. 박문진 이사 선임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방송 장악 이런 제목을 쓰는 것 자체도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알려고 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청문회 목적은 장시간의 속기록 가운데에서 유리한 부분, 그것도 발췌해서 재판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임기가 끝난 박문진 이사들이 자리에 더 남아있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오늘 포함해서 2건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구 박문진 이사들과 방통위 측 변호사들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증인이 나오더라도 양측이 신문과 반대 신문을 차례로 벌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추궁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진행됐던 청문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달랐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증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칭 쥐잡듯이 족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진술로 그 중에 일부를 분명히 발췌를 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재판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심을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대법원은 밤샘 조사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벌써 30년 전에 판결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불안하고 밤샘 상황에서 피로해진 상태에서 그 한 진술은 임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뒤에 수사기관들의 이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 그것도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인권 침해의 악몽이 바로 국회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목적은 뻔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부처를 마비시키려는 삼권 분립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마저 짓밟힐 판입니다.
공영방송 MBC를 계속 장악해서 정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욕망이 최소한의 이성마저 마비시킨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원이 나서줘야 합니다. 이번 사건 가처분 재판부들의 정의롭고 법에 따른 상식적인 현명한 판단을 호소합니다. 박문진 이사 임명 방해 가처분 기각하라. 뜨거운 국민 탄원입니다. 국민 2,343명이 MBC 개혁을 위해 서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임기가 끝난 박문진 이사들이 더 자리를 남아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2건이 재판 중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가처분 신청들을 기각시켜달라는 탄원에 무려 2,342명이 서명하셨습니다. 서명 기간이 하루 반 정도에 불과했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됐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열기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MBC 개혁을 향한 국민의 뜨거운 기대에 더 한층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보내주신 서명은 저희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인쇄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집된 국민의 뜻이 MBC 개혁을 막으려는 수구 좌파 세력의 야욕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내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임기가 끝난 박문진 이사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2017년에 임기 중인 박문진 이사들을 끌어내렸던 사람들입니다. 법원이 심리 중인 가처분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걱정 어린 시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이 재판 당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 부당이 너무나 명확해서 누구라도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더구나 MBC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고도 등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했던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MBC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많은 MBC 직원들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박문진 이사들의 교체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고, 구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구 박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MBC 개혁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MBC는 극심한 부당노동 행위와 불공정 보도로 멍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MBC 구성원들이 권태선 전 박문진 이사장에게 호소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서 일부나마 실상을 알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개혁의 기회를 맞아 많은 구성원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제발 이것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존경하는 재판부께 탄원드립니다. MBC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방송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정당합니다. 그 개혁의 염원이 거친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지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부가 진정 방송 장악을 했다면 어떻게 이들이 임기가 다 끝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재판장은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가처분 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MBC 뉴스 하이킥 관계자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데 이어서 뉴스타파가 방송한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MBC, YTN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이런 결정 등으로 한간에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닌 판사의 금과 옥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법률과 헌법에 따른 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관의 양심의 자유는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직업의 양심, 즉 법관과 판사의 양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추천 이사들이 억지 주장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그것도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고문처럼 집요하게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더해 22년 대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7년 반을 한 몸처럼 움직여온 MBC를 놓친다는 것이 너무 뼈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손안에 수중에 장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 압승의 최대 공신은 현재 MBC였습니다. 이제 MBC는 황골 탈퇴해야 됩니다. 민주당과 한몸,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선 물러나라! 권태선 물러나라! 민노총 물러나라! 민노총 물러나라!